이번 2부에서는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국립대학교 복지상담학과 류현정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빠진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노모포비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노 모바일 폰 포비아, 즉 스마트폰이 없으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노모포비아 증상이 매우 흔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70% 이상이 이 노모포비아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스마트폰에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게 될까? 그 중심에는 뇌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특히 SNS 알림, 좋아요의 숫자, 관심의 댓글, 또 하루에도 수십 개씩 업데이트되는 좋아하는 영상 등이 있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빠르게 분비되어 강한 쾌감과 보상을 느끼게 해줍니다. 일상의 놀이에서 쉽게 얻기 힘든 즉각적인 만족감을 이 스마트폰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빠르고 강한 도파민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점차 일상의 평범한 활동으로는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과도한 도파민 분출이 급격한 기분 저하로 이어져서 다시 강한 자극을 찾는 악순환이 생겨서 일종의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지속되면 정서적으로도 큰 변화가 옵니다. 우선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청소년의 우울 점수가 상승하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속 SNS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비교하고 반응을 신경 쓰다 보면 현실에서 자신을 더욱 불안해하고 우울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스마트폰 알림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아이들은 만성적인 긴장, 즉 과각성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작든 크든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밤에 자려고 해도 쉽게 각성이 가라앉지 않아 수면에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주의력 저하와 과각성 상태가 악순환을 이루면 아이들은 더욱 짜증을 내거나 충동적,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이라 이미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우리의 뇌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이 10분 이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비율이 50% 넘는다라는 조사도 있고 흔히 숏폼, 릴스라고 하는 짧고 강한 영상 콘텐츠만 선호하는 경향이 70%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시도하는 비율도 높아서 한꺼번에 여러 화면과 일을 처리하다 보니 정작 이 아이들은 깊이 있는 사고나 긴 글 읽기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흥미로운 연구도 하나 있는데요. 인간의 평균 집중 지속 시간이 2000년대 약 12분 정도였다면 스마트폰 시대를 거치면서 불과 8초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일부 의견에 불과하겠지만 그만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이 짧아지고 산만해졌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나아가 디지털 디멘시아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디지털 기기에 과의존해서 기억력, 사고력, 독해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청소년들이 모르는 정보를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스마트폰에 바로 저장하는 습관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억력 감퇴를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의존할수록 뇌를 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다 사용 집단에서 뇌 회백질 밀도 감소와 기억력 저하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도 확인되고 있다고 하니 이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스마트폰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소통하는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기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과다 노출된 아이들의 63.6%가 사회성 발달 지연을 보인 반면에 적절히 통제된 환경의 아이들은 18.8%만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과도한 스크린 노출과 이 사회성 발달의 지연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경우 타인의 얼굴 표정과 감정을 읽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즉, 공감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이 스마트폰 속 가상소통에 밀려서 제대로 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영향은 가정 내 소통에서도 나타납니다. 혹시 온 가족이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대화가 단절된 모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한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과하게 쓰길래 강제로 뺏었더니 아이가 극도로 분노하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식사도 거부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고 절박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이 이 가족 관계의 단절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스마트폰 과의조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여러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불안과 우울의 증가, 집중력의 약화와 기억력 감퇴, 공감 능력 감소와 인간관계 미숙, 가족 갈등 등 심리, 행동, 사회성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에게 이런 징후가 보인다면 이제는 부모로서 개입하고 도와줄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3부에서는 그러한 예방과 해결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말하고 스마트폰 과의적 문제에 대해서 한경국립대학교 국제생명학연구 유원정 교수님께서 대구에 멀리 대구까지 와서 오늘 강연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말도 들어본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생각과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아이와 물론 그 스마트폰으로 인한 트러블도 많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이제 아이와의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강의해 주신 교수님이 참 재밌고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해주셔가지고 내용도 좋았고요. 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관계를 맺는 스마트폰 굉장히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